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지금은 23년 8월 16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이슈, 간단한 이슈 이야기하고 주식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을 간단하게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주식이 어땠는지. 보통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먼저 보면 되겠죠. 국내 주식을 봐야 되니까요. 코스피는 2525.64,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878.29, 전일 대비 마이너스 2.59% 하락했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수도 없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 초전도체 관련된 그 테마만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나방처럼 급등하는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내가 어제 100만원 투자했으면 지금 120만원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다가는 거꾸로 70만원, 60만원 되는 상황도 감수하셔야 될 정도로 위험한 주식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할 때는 흥분이 되죠. 내가 그 매수했던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뭔가 성공했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맞췄다라는 그런 성취감, 뭐 그런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거죠. 그런 거 있죠. 골프 할 때 골프의 공이 정확하게 탁 맞았을 때 그런 성취감 있잖아요. 또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골프에 비해서 주식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비용이 0이 될 수도 있다. 골프는 그냥 내 몸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주식은 돈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른 기사를 봤을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하게 된 원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조금 어렵다.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의존하는 게 많은데 중국이 좀 어려워서 대한민국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부동산은 작년, 재작년, 뭐 코로나 이기 전부터 위험하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뭔가 금융위기가 있을 거고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IMF도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작된 게 아니듯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 중국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 지금은 IMF 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다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기술력도 많이 다르다. 그리고 중국에 의존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드 보복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줄어들지 않았나.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창 그 의존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적다. 그리고 2년, 3년 전부터 위기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설을 대비하면서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았나.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위기는 솔직히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는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지수가 이끌어지면, 물론 지수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 비중의 현금은 꼭 보유해야 되고요. 지수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그 방향에 따라서 저의 수익률이 좀 등락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저는 항상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손실이 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만큼의 높은 수익, 막 급등하는 주식, 뭐 하루에 20%, 30% 그렇게 수익은 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잃지도 않는다. 안전하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일정 비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분산 투자하고 있고 적립식 매매를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 수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뉴스가 가장 위쪽에 있네요. 요새 네이버에 저는 많이 본 뉴스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많이 본 뉴스에 이렇게 특징주 위주로 이렇게 막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는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보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팩트만 보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시장에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을 조금 예측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맞추는, 그런 재미로 뉴스를 보는 겁니다. 이 뉴스가 무조건 옳고 이 뉴스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기사가 있는지,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봤으면 싶어서 그냥 기사를 읽는 시간으로 오늘 투데이 이슈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2분기 실적이 감소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7% 넘게가 하락했다. 근데 이게 옳은 방향으로 주식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거꾸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매출과 수익 그리고 배당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제로도 좋은 회사다, 수익을 내고 있고 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경영에 있어서 훨씬 더 나랑 맞다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7%가 넘게 하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문제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절대적인 제품이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판매하고 있는 영업에 의해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다거나, 절대 다수의 고객들이 이탈을 했다거나, 제약이니까 개발이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투자를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매출이 적어서 그렇다, 앞으로 다시 이걸 만회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더 많고, 지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제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크게 문제 없다 라고 하면, 7% 넘게 하락했다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업을 7%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하락한 이유를 분석해서 이게 내가 이 기업을 분석했을 때 그 가치에 비해서 낮게 내려간 거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장중 64,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주가를 봤는데 16만원까지 갔던 거예요. 이게 왜 16만원까지 갔었냐, 이게 나름 이유야 많겠지만 여기 보면 16만 7천원까지 갔었죠. 이게 아마 19년 2000년 10월 요때면 그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얘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뭔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 사유가 생겼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죠. 거꾸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겠죠.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고 등락에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좀 장기적인 기간을 보거든요. 되게 바닥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럴 때는 올라가면 좀 팔고 떨어지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왜 좋냐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현금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주는 거예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높여준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현금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현금을 주식 비중이랑 맞추려면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비중을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한 것을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을 주간 단위로 끊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월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일간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간 단위가 조금 적당하다. 그러니까 끊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요쪽 됐으면 올라갔으니까 조금 팔고 조금 팔고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계산하고 있는 수식도 있고 방식도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유한타증권은 93,000원에서 85,000원으로 목표가를 내렸고 하나증권은 11만원에서 95,000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목표가를 내렸다. 근데 이게 약간 후행적이에요. 보면 웃긴 게 지금 무슨 85,000원이야 6만원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그 증권사는 그 기업의 주가를 현재가보다 낮게 매기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항의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좀 높은 가격 내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게 되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 헬스케어 관련된 ETF, 바이오 관련된 ETF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지금은 테스터 기간이어서 함께 테스트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조금 최소한 남들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좀 올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투자를 해라, 저한테 돈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과 정보를 제가 전달을 받고 그걸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라, 어떻게 매수를 하셔라, 어떻게 매도를 하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렇게 돈을 달라 이런 거 아니라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테스트 기간이어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댓글 보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